전문가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거래의 절벽 사태가 이어졌던 서울 강남구 개포 재건축 시장이 일부 단박에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서면서 일부 거래가 급매물을 중심으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개포 주공 1단지와 4단지의 경우에는 3월 초부터 급매물이 소화되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9.13 대책 이전의 고점으로 회복을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의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8554번, 02-2128-8554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 상담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54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R&D에셋의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할게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서울 지역의 이제 부동산, 강남권 특정 지역이지만은 일단은 급매 물건들이 이제 소진이 되고 또 호가가 좀 반영이 또 오히려 좀 되고 있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실거주자죠. 이제 실거주자들이 이제 서울 지역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현재 시점에서 진입을 해야 될지 아니면 또 이번에 또 타이밍을 또 놓치게 되면 또 진입 장벽이 또 생겨서 또 오히려 또 서울 지역에 또 입주를 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또 입주를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날지 좀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두려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지역 전체적으로 어떤 부동산에 대한 흐름을 한번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타이밍을 잘 잡아보실 수 있도록 오늘 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 다양한 정보 전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6월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 준비해야 될 때인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 소장님 어떤 이슈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일단은 상반기 쪽은 이제 실거주자가 됐든 아니면 투자 수요자가 됐든 간에 일단은 지켜보자라는 어떤 그런 관망세가 좀 유지가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하반기에는 실거주자 입장에서 어떤 과연 또 아파트를
구매를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다가온 건지 전체적으로 어떤 부동산의 어떤 심리라든가 이 거래량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들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한번 보시게 되겠습니다. 지난 10일 기준 서울 강남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0.02%를 기록하며 34주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일각에선 집값이 다시 9.13 대책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며 강남구 외에도 종로, 광진,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구로, 금천, 송파 등 10개구가 보합을 기록하며 연초 25개구 전역에서 하락세가 이어지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지표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최근 입주 물량이 늘었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오른 것으로 풀이되며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거래량이 더 줄어들자 앞으로 집값 방향의 지표 역시 거래량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서울 지역 부동산 2019년 하반기까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올해 5월이죠. 이 주택 거래량을 잠깐 보게 되면 올해 거래량이 약 한 5만 7천 건, 5월 기준입니다. 그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약 한 6만 7천 건, 뭐 5년 평균에서는 약 한 8만 6천 건 대비해서 약 한 15.8%, 또 33.6%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또 6월 현재 주택 거래량은 여전히 좀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조금씩 증가하는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3기 신도시 이제 발표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 또 이제 또 보유세에 대한 부분 6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보유세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좀 어느 정도 좀 해소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월달, 5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강남 지역,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구매 물건이 크게 좀 소진이 되고 오히려 호가가 좀 방향되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시점에서는 과연 그 실거주자 입장에서 이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또 이번 기회를 또 놓치게 되면 또 가격이 올라서 또 진입 장벽이 또 생겨서 또 내가 또 서울 진입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염려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현재 이런 어떤 심리 부분이라든가 앞으로의 또 거래량이라든가 또 이제 정부에 대한 어떤 주택에 대한 규제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돼서 하반기에 내가 주택을 좀 구입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거주자 입장에서 한번 좀 파악을 해보자라고 이제 한번 좀 자리를 좀 마련했고요. 이런 같은 경우는 하나 더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이제 가격이 오르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또 앞으로 아파트의 가격이 내릴 것이라고 하게 되면 이 전월세 시장이 오히려 좀 두터워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매매 시장도 가격이 평균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고 또 이제 전월세 시장도 평균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를 좀 가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실거주자 입장에서 어떤 매매가의 어떤 그 방향성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주택에 대한 소비심리 지수입니다. 이 소비심리 지수는 한국은행이 매달 말일날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소비심리 지수를 이번에 상반기 쪽을 좀 보시게 된다면 2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 2월달이 약간 85 정도가 됐었어요. 85 정도가 됐었고 그 다음에 3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83 정도, 그 다음에 4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87 정도, 그 다음에 5월 기점으로 해서 93 정도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요거는 이제 소비심리 지수 자체를 CSI라고 해서 요게 이제 100 미만이게 되면 소비심리가 위축된다 이렇게 좀 보고요. 또 CSI가 100 이상이 되게 되면 좀 소비심리 지수가 증가를 해서 가격에 대한 어떤 심리 방향을 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5월 기점으로 해서 93까지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현재까지는 좀 구체적으로 좀 살아나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소비심리 지수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00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지금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 심리 지수 자체가 이렇게 좀 올라갔다가 최근 2019년도, 2018년도 12월 달, 201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는 이 소비심리 지수가 역전 현상을 좀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안에 좀 하나 더 포함될 부분은
그 6월 달이죠. 6월 달에 이제 그 보유세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된 부분이 있죠. 어찌 보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뛰어넘고 실거주자의 입장에 어떤 심리가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자치구별로 이 매매 지수의 변동률, 최근 들어서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들을 먼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유는 뭐냐면은 강남권이라든가 특정 지역, 광명이라든가 구리, 또 송파 쪽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현재 그 가격 상승을 강보합으로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냐면 최근에 들어서 가격이 크게 떨어진 지역들, 오히려 송동 쪽 지역이라든가 또 보시게 되면 이 강서 쪽 지역, 또 하나는 이 강동 쪽 주변 지역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게 지수로 보이시죠? 오히려 이런 것들이 갭매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살아있다. 서울 지역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서 이 실거주자 입장에서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아파트 가격의 지수 변동률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진 지역의 아파트를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뭐냐면 전체적으로 강남권이라든가 특정 지역의 금매 물건이 소진이 되면서 오히려 크게 떨어진 지역들의 아파트가 오히려 갭매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가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폭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아직까지 살아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또 하나 좀 보셔야 될 부분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이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현재 이 부동산 정책, 파리 부동산 대책이라든가 이 9.13 부동산 대책의 정부 정책이 어떤 구제책의 영향에 따라서 현재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지는 심리를 보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부동산 정책이 완화되거나 또 해소되지 않는 한 아파트 가격은 점차적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추세로 좀 갈 수가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현재 아파트 거래량, 지금 현재 지금 부동산 대책의 규제책을 발표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영향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5월 기점, 4월달, 5월달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아파트에 대한 규제책에 영향을 받았지만 이 영향이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앞으로 또 어떤 규제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요. 현재 좀 규제책이 안 나온다는 어떤 가정하에서는 이 규제책으로 아파트 가격의 하락 현상을 지속적으로 좀 가져갈 수 없다.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소비의 어떤 심리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건 규제책은 내가 알았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다 알았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를 반영을 해서 이제 규제책이 없다는 전제하에는 추후에 이제 그 하반기 이후에는 아파트에 대한 어떤 매매가가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전체적으로 2018년도와 2019년도의 아파트 거래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는 약간 3만 세대가 약간 못 미치죠.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약간 3억 5천 세대가 넘습니다. 이런 물량입니다. 물량에 대한 소비가 초기에 좀 많아서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해소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책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 규제책에 대한 입장은 잠재적인 수요자들한테는 이제 걸려져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부동산의 금매 소진을 보게 되면 이 잠실주공 5단지라든가 음마 아파트가 2월과 4월의 어떤 그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가격 상승폭을 현재 좀 가져가고 있고요. 또 현재 시점에서는 이 잠실주공 5단지라든가 이 재건축 아파트 주변 지역의 가격이 금매가 소진이 되면서 바로 호가가 좀 반영되고 있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올해 4월달 거래를 보게 되면 이 거래가 자체가 점차적으로 남대문이라든가 불광동 또 상계동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가격 형성이 현재 지금 되고 있다. 오히려 뭐냐면 앞으로 추세 자체가 강보합, 약보합으로 흘러갔다고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강보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앞으로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기준금리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기준금리를 보게 되면 우리 그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동결이 되어져 있지만 하반기에 약 한
2번에서 약간 3번 정도의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어떤 그 뉘앙스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현재 지금 그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기준금리 자체만은 가지고는 부동산을 전체적인 흐름을 좀 반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적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연속성이 좀 따라줘야 됩니다. 그 한 번 하고 기준금리를 약간 내렸다고 해서 그게 부동산에 반영이 쉽지가 않고 영속적인 어떤 모멘텀이 만들어져야지만 부동산의 흐름을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떤 그 세계 경제 자체가 어떤 불안정성을 가져가고요. 불안정성을 가져가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 이렇게 부동산과 뭐 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떤 그 투자 심리가 좀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세계 경제 흐름 자체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추세에서는 이런 추세에서는 부동산의 어떤 방향적으로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투자에 대한 어떤 심리가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또 하나는 그 우리나라의 어떤 출산율이라든가 또 이제 뭐 이런 것이 상당히 좀 부정적이죠. 또 이제 현재 지금 뭐 기업 설비 투자라든가 또 기업의 어떤 설비 투자라든가 뭐 건설 투자 자체가 거의 뭐 그 마이너스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이고 있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은 현재 재정 정책이 투입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 고용에 대한 어떤 악순환 고리가 쉽게 좀 끊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그 개인적인 입장,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 이런 어떤 그 금리 인하가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이 또 현금에서 저축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또 달러라든가 금, 은 이런 쪽으로 좀 갈 수 있는 방향이 아직까지 상당히 좀 남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색이 부동산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좀 찾아가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반기에 가격 상승폭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내 집 마련, 이 실거주자족 입장에서는 이 자기자본과 대출을 좀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 대출에 대한 자기자본이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대출에 대한 활용도에 따른 어떤 수요 증가, 또 공급에 대한 어떤 상승 물량의 요인이 작용시킬 수 있다. 하지만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영되기는 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기준금리하고 미국 기준금리를 좀 약간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점을 보게 되면 현재 그 한 2.2에서 2.5 정도,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약간 1.75 정도가 되는데요. 이런 기준금리에서 미국 금리 자체가 약한 2번에서 약간 3번 정도를 올해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75에서 1.5가 이제 기준점이 되다 보니까 크게 내려갈 여지는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금리의 어떤 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아니면 뭐 일부를 좀 작용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미미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서울 지역의 입주에 대한 물량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2018년 같은 경우는 약간 2만 6천 가구 정도가 입주 물량이 됐고요. 2019년 같은 경우는 약간 4만 9천 가구 정도가 됩니다. 4만 9천 가구. 이렇게 이제 입주 물량이 많아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018년도 7월 달 기점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었죠. 5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물량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소진이 되는 어떤 시점이 다가오게 되면 이렇게 이제 서울의 어떤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 자체는 어떤 강보합을 유지하면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또 2020년 1월 같은 경우는 약간 1만 4천 가족의 입주 물량이 또 이제 만들어지는 서울에서 입주하는 물량입니다. 이 분양 물건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입주하는 물량이 좀 작년 또 재작년에 비해서는 좀 많아지는 그런 추세를 있기 때문에 이런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까지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 2020년 상반기 이후, 2020년 하반기 이후에는 가격 상승폭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거기에 전제 조건이 따르는 거죠. 아파트에 대한 어떤 정부의 규제책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것을 한번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세계 경제에 대한 흐름 자체가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도 한번 첨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이 실거주자 입장입니다. 이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그런 시기를 좀 가져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그 정부에 대한 규제책이 올해 안 나온다는 가정하에는 올해 이제 그 9월이죠. 명절 전후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그 아파트를 실거주 입장에서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7월달, 8월달, 또 9월달 요 사이에 좀 많이 떨어지는 지역의 아파트를 좀 유심히 봐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그 전세가의 어떤 비율이라든가 매매가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내부적으로 뜯어보게 되면 소비심리 지수라든가 정부의 규제책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이제 가격을 좀 찾아가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요, 아파트 구입 시기를 적절하게 또 구입 시기를 좀 만들어내야 될 시기가 좀 도래해 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체크해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요, 세미나 참석하시면 1대1로 맞춤 상담 조금 더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입니다. 한 주의 시작을 전문가와의 1대1 상담으로 든든하게 출발해 보시기 바랄게요. 1시간 동안 무료 상담으로 진행하고요. 선릉역 1번 출구 다봉빌딩 6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약 전화 주세요. 서울 전화 2128-8554번, 02-2128-8554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전문가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오늘 김광석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고민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먼저 확인할게요. 끝번호 6665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가련 1구역 투자 전망이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첫 번째 지역 은평구 가련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가련 1구역 투자처로서 어떨지 한번 전망 짚어볼까요? 네, 이제 앞으로 서울 지역의 이제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특히 이제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지역들의 이제 수요층들이 좀 더 많이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서울 지역에 들어오고자 하는 실수요자 자체가 아파트 가격이 아직까지는 높고 가격이 좀 추세적으로 하락한다 하더라도 또 오히려 또 진입장벽이 좀 챙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또 이제 노후화된 재건축 지역으로 수요층 좀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일단은 재개발 지역이든 재건축 지역이든 어떤 역세권 쪽 주변 지역 또 역세권 쪽 주변 지역이 어떤 호재를 찾아다니는 이런 재개발 지역들의 어떤 가격 상승 여력이 잠재적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주변 지역을 잠깐 보시게 되면 이 연신내역이죠. 연신내역이 이렇게 있고 바로 이제 위쪽에 이제 은평 뉴타운이 있습니다. 은평 뉴타운이 위치해 있는데 이게 그 가련동 이쪽에 가련동 또 대저동 이 불광동 쪽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한 가지 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은평 뉴타운이죠. 이 은평 뉴타운이 그 이제 뉴타운을 만들고 이제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소위 말하면 이제 분양의 어떤 블랙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좀 분양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201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또 대형 아파트의 물량 자체가 이제 소진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은평 뉴타운 쪽 주변 지역은 아파트의 어떤 시세가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죠. 그 후에 이제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 바로 이제 연신내역입니다. 이 연신내역 쪽 주변이죠. 바로 위쪽에 이제 구파발역이 있으니까요. 은평뉴타운은 이 구파발역과 연신내역을 좀 비교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은평뉴타운이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고 가격 시세 반영을 하면서 이제 연신내역 쪽 주변 지역에 이제 재개발 지역들이 이제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련 1구역이 이제 이쪽 주변에 있고요. 또 대조 1구역이 이쪽에 있죠. 그다음에 이제 불광 동쪽 재개발 지역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대조동 쪽이 지금 현재 좀 빠릅니다.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좀 임박해 있고 관리처분 인가가 임박해 있고 또 이제 임박해 있으면 또 이주 시기가 상당히 빨리 앞당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조동 쪽 주변 지역에 어떤 그 약간 2,000세대가 2,400세대가 되는 여기 대조 1구역의 어떤 그 이주 수요를 보게 되면 오히려 가련 1구역이 대조 1구역보다는 투자처로서는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그 연신내역 쪽 주변에 좀 특징을 보시게 되면 주변 지역에 뭐랄까요 일정한 어떤 업무 시설이라든가 또 대단지의 어떤 아파트 자체가 이쪽 주변 지역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어떤 재개발 지역의 어떤 추진 속도가 앞으로 좀 상당히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대조동 같은 경우는 대조 1구역이죠. 대조 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속도가 상당히 좀 천천히 이루어지다가 최근 들어서 관리처분 인가, 임박 단계까지 올 정도로 상당히 좀 빨리 진행됐고요. 오히려 이쪽에 독바이역 쪽 주변 지역에 있는 불광구역보다는 이 가련 쪽 주변 지역, 이 가련 쪽 주변 지역은 약 한 4,900세대가 되죠. 4,900세대가 되고 조합 설립 인가에서 이제 그 사업 시행 인가를 좀 넘어가는 요 단계에 있는데 오히려 사업 시행 인가로 넘어가는 요 단계 자체가 상당히 좀 빨리 난다고 한다면 오히려 내년 상반기에 관리처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어떤 실거주자 입장에서 어떤 그 조합 쪽으로 해서 아파트를 내가 구매를 하고 싶다, 아파트에 내가 살고 싶다고 한다면 오히려 대조 1구역보다는 가련 1구역 쪽이 좀 더 낫다.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연신내역이랑 또 인접거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연신내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GTX A 노선이 들어가게 되죠. 이제 올해 이제 작년에 이제 착공을 시작했다는 가정하에 연신내역 같은 경우는 약 한 2023년에서 2024년 정도면은 연신내역이 이제 개통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가격 반영을 과연 어디서 먼저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가련 1구역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약간 4,900세대입니다. 거의 한 5,000세대가 되는 대단지 아파트예요. 근데 이쪽 주변 지역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기준점이 되는 아파트가 된다는 거죠. 이게 눈에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을 오히려 그 시점에서는 분양에서 어떤 그 가져가는 그런 어떤 가격보다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조합원 입장에서 가격을 가져가는 게 오히려 좀 상당히 좀 안정적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런 어떤 재개발 같은 경우는 속도하고의 어떤 싸움인데요. 이 속도가 상당히 좀 빨리 진행되고 있거든요. 또 앞으로도 이런 주변 지역에 불광동 쪽 주변 지역의 재개발 지역들은 앞으로 속도가 상당히 빨리 지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속도하고 싸움에서 이겼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아파트에 대한 가격에 대한 상승 추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지역들은 좀 과감하게 좀 실거주 입장에서는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연신내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 호재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고요. 또 사업 진행 상황도 빠를 것으로 예측을 해주셨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문의 전화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습니다. 02-2128-8554번, 02-2128-8554번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전화와 문자 모두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광수 소장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두 번째 상담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합니다. 자, 끝번호 0293번으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할게요. 자, 서울 강남 고덕 아남아파트 18평에 거주 중입니다. 30평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전세를 놓고 갈지 아니면 매도를 하고 가야 될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같은 아파트 안에서 평수를 늘려서 이사를 고민 중이십니다. 자, 현재 거주 중인 부동산에 대한 향후 전망 좀 짚어보면서 어떻게 갈아타기 전략 좀 세워드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도움 주시죠. 네, 일단은 뭐 고덕 아남 아파트에 일단은 거주를 하고 계시고 이거를 매도하고 가야 될지 안 그러면 전세를 놓고 가야 될지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그 하나를 놓고 하나를 이사를 한다라고 이제 했었을 때는 일단은 일시적인 이주택자가 됩니다. 한 2년 정도의 여유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2년 안에 내가 매도 시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아남 아파트라든가 옆에 있는 그 고덕 대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시점은 현재 시점에서 아파트 가격이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 전세가의 매매가에 좀 영향은 좀 있을지언정 한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가격 상승폭을 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다. 그래서 전세 넣고 이주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용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고덕이죠. 이쪽이 이제 고덕이죠. 이 고덕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고덕역 쪽 주변입니다. 이 고덕역 쪽 주변과 이 상일동역 주변 이렇게 있는데 이 상일동역 쪽 주변 지역에 이제 그라시움을 비롯해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이제 10월 때부터 많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가격에 대한 어떤 형성, 전체적으로 전세가에 대한 형성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입주 물량을 단계에 입주 시기가 임박해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빨리 전세를 놓고 이주하시는 게 조금 더 전세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여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그 고덕 아남이라든가 대우 아파트 이쪽 주변 지역은 이 고덕 그라시움 쪽 주변 지역의 입주 물량 약 한 3만 세대 정도가 되는데요. 이런 세대들이 2019년도 10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 또 내후년에서 점차적으로 입주 물량이 나옵니다. 나온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쪽 동네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이 호재거리가 이쪽의 고덕 쪽 주변 지역에는 상당히 좀 많이 있다. 이유는 뭐냐면 미사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미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미사하고 어떤 직장인 수요층들이 미사 쪽도 분명히 연결이 되겠지만 오히려 뭐냐면 이 강동구 쪽 주변 지역으로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세가 상승이라든가 어떤 월세가 상승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 시기를 잡는 것보다는 한 1년 정도 또 1, 2년 정도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매도 시기를 잡는 게 오히려 가격 상승폭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다. 또 서울 전체적으로 2020년도 하반기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입주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듭니다. 오히려 전세에 대한 비율이 서울 전체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매도 시기 자체를 좀 더 여유 있게 가져가시는 게 좀 더 낫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매도 타이밍 조금 더 잘 잡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또 궁금한 거 생기실 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상담 한 가지 더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 확인할게요. 끝번호 4993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3기 신도시 부천 대장동 그리고 시흥 장현지구의 30평대 아파트 분양 계획과 미래 전망이 궁금합니다라는 궁금증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부천과 시흥입니다. 개발 계획들이 있는 곳에 투자를 좀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서로 좀 같으면서도 다른 성격의 지역인 것 같은데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나요? 소장님 분석해 주시죠. 일단은 그 대장동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시흥시청역의 아파트 평균가 자체는 약간 4억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지금 현재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흥시청이라는 건 뭐랄까요, 앞으로 들어오는 트리플 역세권 지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 또 주변 지역의 업무 시설들이 같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전세가의 상승 비율 또 추후에 들어올 수 있는 이주 수요들을 보게 되면 좀 더 가격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30평대 평균가를 내서 가격을 이렇게 고르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흐름 자체가 중장기적으로는 시흥시청역 주변 지역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거주 입장에서는 시흥시청역에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아파트 구입하시는 게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 시흥시청 쪽 주변 지역에 한 가지 좀 아셔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죠. 이 업무시설입니다. 이 업무시설이 시흥시청역 1번 출구와 2번 출구로 크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대로변 쪽으로 해서 기준점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업무시설 쪽 주변 지역보다는 상권시설이 잘 되어져 있는 구지역들, 현재 구상권 쪽 지역의
분양되는 아파트들이 오히려 좀 더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무시설에서 근무하신다 하더라도 상권 지역이 잘 되어져 있고 학군이 좀 잘 되어져 있는 쪽이 오히려 실거주 또 전세 수요자들 두텁게 좀 받쳐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의 흐름에 따라서 가격 상승폭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가격에 대한 어떤 떨어짐을 좀 막아주고 가격 상승을 또 오히려 올려주는 효과가 시흥시청역은 약간 특색이 있게 고상권 지역으로 몰려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학교라든가 상권 지역이 발달된 지역에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대장동입니다. 이 대장동이죠. 이렇게 3기 신도시가 이제 발표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계양 테크노밸리와 어울려서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인천에서 올라오는 물동량 또 물동량 자체가 이 마곡에서 이제 받쳐주는 거죠. 그래서 마곡의 지원시설로 이 대장동이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장동 쪽 지역은 업무시설, 업무지원시설과 그다음에 문화가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가 낫습니까? 아니면 시흥시청 쪽이 좀 더 낫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을 때는 미래 가치적인 부분에 봤었을 때는 이 대장동 쪽이 좀 더 무게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추세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들이 있고 또 GTX 비노선과도 연계되는 부분들이 살아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은 그 가격적인 비교를 했었을 때는 시흥시청역이 오히려 만들어지기가 상당히 좀 빨리 만들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은 시흥시청역에서 좀 더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시흥시청에서 이제 그 가격에 대한 모멘텀을 한번 받아가시고 그 후에 대장동 쪽 주변 지역에 아파트를 한 번 더 보시는 것이 오히려 순서에 좀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1번은 시흥시청 주변, 또 2번이 대장동 쪽 주변의 아파트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시흥 장현지구와 부천 대장지구 분석해드리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까지 또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에서뿐만 아니라요. 전문가님 직접 만나서 궁금증 풀어볼 수 있는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1시간 동안 무료로 부동산 상담 도와드리는 세미나 진행됩니다. 선릉역 1번 출구 앞에 다봉빌딩 6층으로 찾아가시면 전문가님과 1대1로 맞춤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겠습니다. 세미나는 4명에 한정돼서 진행되기 때문에 예약이 필수입니다. 02-2128-8554번, 02-2128-8554번으로 문의 전화 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54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요. 동작구 사당동으로 가볼 건데요. 올해 8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통건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네, 본 물건은 이 사당동, 이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사당동 하게 되면 호재거리가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기존에 호재가 반영된 물건도 있고 아직까지는 호재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사당동 주변 지역으로 해서 이 서리풀 터널이 이제 개통이 됐습니다. 이 개통이 됐다는 건 뭐냐면 바로 이제 태안한로가 끊어지지 않고 이제 연결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이 남성역 쪽 주변 지역, 또 이수역과 내방역 쪽 지역의 대로변 쪽 주변 지역의 어떤 그 종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물건이 바로 이 본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본 물건은 7호선 이 남성역에서 도보 약 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약 한 172평방미터로 약 한 50평 약간 넘고요. 연면적은 551평방미터입니다.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원룸으로 구성되어진 통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원룸이 약간 22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렇게 원룸 호실이 어떤 실평수가 좀 크면서 원룸 형태로 좀 가지고 있으면 각 실마다 전세라든가 반전세를 넣어서 어떤 그 투자의 어떤 목적, 또 돈에 대한 흐름 자체를 잘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인 세대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서 직접 주인이 거주하면서 물건 관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돋보일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2019년도 8월달에 준공 예정이고요. 본 물건의 좀 하나의 좀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엘리베이터가 안에 좀 들어가 있어서 주인 세대가 직접적으로 이용하기가 상당히 좀 편하고요. 또 엘리베이터를 넣게 되면 초기에는 관리 비용으로 해서 비용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관리 비용 자체가 붙어서 좀 관리비가 좀 약간 높아질 수는 있지만 나중에 좀 매도를 하셨을 때 좀 충분한 가격을 좀 다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운영 수익을 가져가신 후에 또 추후에 어떤 매도하셨을 때 어떤 적정한 가격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가는 약간 34억 8천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세와 대출이 대출 규제가 좀 심하다 보니까 대출을 거의 뭐 활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룸 자체가 22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세를 충분히 활용하시게 되면 어떤 그 적정한 어떤 투자 금액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를 좀 잠깐 좀 설명드리자면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내방역과 이수역, 남성역과 연계되는 7호선 남성역에서 도보 약간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이수역 쪽 주변 지역과 사당역 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좀 묶여져 있었는데 하나로 좀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금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해서 사당과 이수를 지나가는 계획구역 자체에서 현재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좀 많이 살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내방역 쪽 주변 지역, 이 내방역 쪽 주변 지역은 이제 방배동이죠. 이 방배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상당히 좀 많이 지금 현재 좀 진행되고 있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그 토지 지가에 대한 반영이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어떤 지가의 반영이 상당히 좀 높아지기 때문에 어떤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이 주변 지역의 어떤 종상형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다시피 남성역에서 넘어가는 이 도로 자체가 이게 4차선 도로였었습니다. 상당히 좀 복잡한 이 4차선 도로였었는데 이게 이제 현재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해서 현재 지금 공사가 8차선 도로로 크게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로변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도로를 크게 넓힌다는 건 뭐냐면 상업 지역이라든가 업무 시설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이 안에 좀 잠재적으로 내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시설과 어떤 주변의 상업 지역이 만들어지게 되면 오히려 또 임대가 상승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당권 쪽 주변 지역의 어떤 개발 호재가 얼마만큼 살아있느냐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2030 도시기본계획에 이 사당 지역 쪽 주변 지역은 이 광역교통 체계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2030 도시기본계획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 업무 복합 기능을 통해서 고용 기반을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모멘텀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그 사당 역세권 주변 지역으로 해서 발표를 했죠. 역세권 주변 지역의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해서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한전부지라든가 버스 주차장, 현재 지금 KTX 철도공사 가지고 있는 KTX 주변 지역에 어떤 복합 환승센터를 만들고 중심 상업 지역을 만들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수 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업무 지원의 어떤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면 테헤란로 자체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복합 공간을 마련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좀 말씀드리자면 이 서리풀 터널이 개통인데요. 이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고 나서 하나 더 변모할 것이 바로 이 서초동 일대에 R&D 문화 상업시설을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 MDM이라고 해서 그 시행사 자체가 상당히 좀 유명한 시행사에서 약간 1조 1,000억을 들여서 이 부지를 좀 구입을 했습니다. 약간 91,597평방미터, 연면적으로 약간 35만 평방미터가 되고요.
여기 안에다가 이제 오피스라든가 R&D 문화 상업 시설을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2023년이면 이제 준공될 예정인데요. 이런 어떤 업무 시설이 만들어지게 되면 주변 지역의 서초동 일대 또 퇴해런 일대도 상당히 좀 좋아지겠지만 또 서리프 터널이 개통이 되고 그 후에는 이 내방역과 이수역과 남성역 쪽 주변 지역의 업무 시설이라든가 이런 어떤 통건물 자체의 어떤 기대 효과가 상당히 좀 많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 물건은 지금 현재 지금 건물이 지어지고 있고 8월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그 건물은 전체적으로 약간 80% 이상 지금 현재 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에는 옵션 자체는 이 건축주가 주변 지역에 건물을 좀 많이 세워놨기 때문에 내부 외과 대령과 내부 옵션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예상 가격 자체는 34억 8천입니다. 예상 임대가는 24억 4천 정도를 좀 예상할 수가 있고요. 월세는 약간 63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 자기의 어떤 실투자금에 따라서 월세가와 어떤 전세가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월세를 좀 많이 받고 싶으면 실투자금을 약간 높여서 월세를 충분히 1,000만 원 이상 높은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 지역에 아직까지 호재거리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건물 관리를 하면서 가져가신다면 단기적으로 충분히 좀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세권에 위치한 통건물 임대해놓기 좋은 물건으로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통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두 번째 투자 정보 알아볼 텐데요. 이번에는 수익형 부동산 상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 있네요. 기본 정보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물건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 위치해 있는 상가 물건입니다. 이 남양읍이라고 해서 이 동네 읍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주변 지역 자체가 현대 기아 연구개발소가 바로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약 한 5만 3천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수혜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뭐 수소차라든가 뭐 R&D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현재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약간 7조 이상을 더 투자를 해서 어떤 그 충분한 모멘텀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그만큼 투자를 하게 되면 많은 직장인들을 를 뽑게 되고 그만큼 수요층이 상당히 좀 튼튼해지는 그런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좋은 그런 상가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물건은 서해선 화성시청역 예정지역에서 인접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규모 자체는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 구성되어진 총 18개 호실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 물건은 상가입니다. 상가이기 때문에 어떤 임차인이 들어오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여기 현재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좀 유명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직접 본사하고 현재 좀 계약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떨어지고 좀 인테리어하는 기간이 약간 한 달에서 한 보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인테리어 기간이 지나게 되면 바로 수익이 나오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어떤 대형 프랜차이즈점이 중장기적으로 계약 계획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상가에 대한 운영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 물건은 2019년도 6월달에 준공 예정이고요. 매매가는 약간 7억 7,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하시게 되면 좋은 상가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 물건은 이 화성시청역에 인접해 있습니다. 본 물건 자체는 이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화성시청에서 근무하시는 근무자만 하더라도 약 한 6천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수요층만 하더라도 충분하게 월세를 낼 수 있는 수익이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그 주변 지역이 아파트 세대수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이 항아리 상권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약간 특이한 건 뭐냐면 바로 앞에 현대 기아차 아파트가 이제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숙소로 현재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 842세대, 세대당 약간 3인 정도가 숙소를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수혜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약간 2022년이 되게 되면 약간 3064세대 아파트가 본 물건지 주변에 또 하나가 생깁니다. 그래서 임차 수요층 상당히 좀 튼튼하게 만들어지는데 여기 화성시청의 특징은 뭐냐면 이 상업지역이 상당히 좀 짧습니다. 이만큼밖에 되지가 않고 안에 들어가는 시설 자체가 상당히 좀 협소하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좀 희소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화성하게 되면 이제 맥킨지가 뽑은 2025년이 되면 세계 7대 부자 신도시가 어디냐라는 것을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화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제 현대 기아 연구소가 있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도 약간
그 뭐랄까요, 그 GDP 그 자체가 약간 7만 불이 좀 약간 미달합니다. 근데 2025년에 되면 7만 불 이상이 되기 때문에 세계 7대 부자 신도시에 꼽힐 정도로 앞으로 좀 상당히 좀 가치가 상당히 높은 곳이 바로 이 화성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현대자동차가 이제 7조 원을 부어서 약 한 50만 대의 5만 명의 고용 효과를 한다라고 이제 신문 발표를 했죠. 그래서 앞으로 꾸준하게 직장인 수요층이 좀 만들어질 수 있는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그 지역이고요. 또 수소 경제의 어떤 효과가 2022년이 되면 약 한 16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인구가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희소성이라든가 기대치가 높은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본 물건 같은 경우는 현재 이번 달에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1층에 위치해 있는 상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1층 같은 경우는 편의점이라든가 약국, 유명 프랜차이즈점으로 음식점이 좀 맞춰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층 같은 경우는 치과나 안과가 입점할 예정이고요. 또 3층하고 4층 같은 경우는 소아과에서 직접 분양을 받아서 소아과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뭐랄까요, 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 상가 자체가 모양새가 좀 잘 갖춰져 있고 코너에 위치해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뭐랄까요, 임대가 상승과 어떤 그 집가 상승에 따른 어떤 상가에 대한 권리급가가 상당히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추후에 어떤 매매가도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상 가격을 좀 분석을 한다 그러면 7억 7,400만 원에 현재 지금 예상 매매가가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현재 지금 임차가 확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5천에 월 330만 원으로 2년 임대가 되어져 있지만 앞으로 이제 10년 동안 중장기적으로 계약할 그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월세 수익이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하시게 되면 2억 6천만 원의 1층 상가, 목 좋은 상가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 자체를 좀 보시게 되면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2019년도 이번 달에 이제 준공 예정이고요. 8월 달부터 수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대형 프랜차이즈 들어오다 보면 안에 이제 인테리어 자체가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8월 달부터 수익이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주변 지역에 이제 그 대기업 투자가 꾸준하게 좀 이루어지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직장인 수요층이 크게 증가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가 상승이 단기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유명 프랜차이즈 업종으로 중장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현재 좀 계약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유명 프랜차이즈점이 인테리어를 1억, 2억씩 들여서 인테리어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이분들이 단지 주변 지역에 시장 조사를 해서 여기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하게 수익이 나온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장기적인 수익을 좀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 주변 지역의 하나의 단점이라는 건 지하철이 없어서 서울과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였는데 이게 서해선이 이제 내년에는 이제 개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인구 유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임대가 상승과 어떤 집가 상승에 대한 어떤 매매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오히려 두 마리 토끼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가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 위치한 상가였습니다. 그 어느 부동산보다 위치가 중요한 부동산이 바로 상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공실 걱정이라든지 수요 걱정 안 해도 될 만한 입지 갖추고 있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질문은요. 세미나 참석하시면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전문가 직접 만나보시죠. 1시간 무료 상담으로 마련되어 있는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장소는 선린역 1번 출구 앞에 다봉빌딩 6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앞으로의 투자 전략까지 모두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세미나 참석을 희망하신다면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2128-8554번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광섭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02-2128-8554번,
02-2128-855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자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셔서 채팅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또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